자, 9월 20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우리가 QGIS라는 프로그램 처음으로 한번 접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라는 좀 맛보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QGIS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종류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QGIS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종류는요. QGIS의 데이터 파일 종류.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속 텍스트 적어가면서 이제 뭐지? 수업 진행을 하면은 속도가 좀 안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리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수업 내용이 좀 저도 혼란스러워서 일단 정리는 수업 속도를 100% 리얼타임으로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자료나 녹화가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보지 하고서 수업에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예. 일단은 장비를 바꿨기 때문에 녹화가 지금 사실 소리가 들어가는지 제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지금. 장비 세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수업에 집중을 하세요. QGIS에서 다루는 데이터 파일 종류는 첫 번째는 벡터 데이터. 어제 다뤘었죠? 네. 벡터 데이터는 쉐이프 파일입니다. 자, 쉐이프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어저께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데이터, 이거는 일반 이미지라 그랬죠. 구글이나 네이버 맵 같은 것도 일종의 레스터 데이터의 한 종류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CSV 파일 등이요. 그리고 엑셀 데이터도 있고요. 당연히 엑셀 파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맘만 먹으면은 SQL 같은 거하고도 연동이 가능해요. 자, 레스터 데이터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하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QGIS, 텍스트 데이터와 엑셀 데이터, 텍스트,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 다루기, 뭐,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게 낫겠네요. 자, 일단은 작업 준비를 먼저 할게요. 이걸로 안 열리네. 잠시만요. 자, 프로젝트 생성 및 데이터 파일을 배치할 건데요. 랩 03 폴더를 이제 생성을 하시고요. 어저께 랩 2까지 했죠.
랩 03 폴더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쉐이프 파일 내려받는 방법 소개했었잖아요. 자, 거기를 통해서 전주시에 대한 전주시를 포함된 그 SHP 파일을 프로젝트 작업 폴더 안에 배치를 하세요. 그리고 임의의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마찬가지로 랩 03 폴더에 저장을 하세요. 자, 지금 하시면 돼요, 같이. 자, 저는 이제 구글에서 전주시 쉐이프 파일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봤던지 아니면 GIS 디벨로퍼에서 봤던지 그래도 관공서에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울산, 세종, 경기, 부산. 자, 전주가 경남이에요? 네, 경남 거를 받으면 되겠네요. 전라도 알아. 아, 미안해. 전주가 진주요. 네. 전주. 자. 자, 파일을 이제 경남 거를 내려받았어요. 파일 이름은 얘네가 전부 똑같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임의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따로 바꾸진 않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작업 폴더 안에 랩 03이라고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GIS에서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면 된다고 했죠. 자, 프로젝트를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폴더 이름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냥 이름 생각하기 귀찮아서. 자, 그럼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지도 파일이 들어오고요. 속성에서 레이어 이름을 이제 경상남도라고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진주시가 포함된 경상남도의 쉐이프 파일. 자, SH 파일을 지도 레이어에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탐색기에서 파일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였죠? 탐색기에서 SH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지도 레이어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레이어의 이름을 경상남도로 수정을 하시면 됐죠. 자, 요거는 약간 번외편인데요. 지금 속성 테이블을 열면은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한글이 안 깨질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저는 깨져요. 이게 맥에서만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 파일링 코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기본 파일링 코딩이 자, 파일 인코딩의 종류. 일단 크게 EUCKR하고 그 다음에 UTF-8 두 종류가 있어요. 아마 파이썬 그 파일 입출력할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는요, EUCKR을 자기네가 그 개조해서 CP949라고 하는 포맷을 써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으로 만든 포맷인데 EUCKR하고 호환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운받는 국내 지형을 표현하는 쉐이프 파일 인코딩이 다 EUCKR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맥은 기본적으로 UTF-8을 쓰거든요. 이거 안 맞으면 한글 다 깨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파일 인코딩을 강제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경상남도 레이어 속성 눌러갖고 여기 데이터 원본 인코딩이 UTF-8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를 EUCKR 찾아갖고 인코딩 강제로 바꾸세요. 그러면 속성 테이블 열었을 때 한글이 안 깨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쉐이프 파일을 열었는데 한글이 깨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반대로 인코딩을 UTF-8로 맞춰주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EUCKR 아니면 UTF-8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이 깨지면 인코딩을 맞춰라. 파일이 저한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또 EUCKR이구나. 일단 보시다시피 맥에서는 EUCKR은 쥐약입니다, 여러분. 엑셀로 열어야겠다. 그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지. 자, 제가 두 가지 파일을 이제 드릴 거예요. 단톡방에 이제 데이터 파일 두 개를 올릴게요. 자, 첫 번째 파일은요, 그 경상남도 진주시에 대한 공중화장실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대한 무료 와이파이 파일입니다.
뭐 연식이 좀 된 데이터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 파일 두 개도 그 작업 폴더에다 배치하세요. 자, 이제 텍스트 데이터. 첫 번째는 이제 CSV 파일을 추가하는 걸로 먼저 하죠. 이 CSV 파일을 열어보면은요, CSV 파일을 열어보면은, 위도하고 경도가 뭐 직접적으로 이쪽 보면 쭉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위도하고 경도 값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위도하고 경도는 이제 지도상의 한 점이죠. 그러면은 이 파일을 그 QGIS 지도 위에다 매핑시키면은 자료의 종류는 뭐겠어요? 어저께 QGIS 자료 종류가 점, 선, 면이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떤 종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점으로 들어가죠. 자, 일단은 수업 시간에 배포되는 네, 경상남도 전주시 공중화장실 CSV 파일을 작업 폴더에 배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GIS에서 얘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오기는 해요. 더블 클릭하면 오긴 하는데 이렇게 불러오면 얘가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레이어 제거했고요. 메뉴가 지금 툴바가 안 보여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보기. 텍스트 툴바가 안 보이네요. 이거다. 자, 여기 보기 메뉴 밑에 보시면요. 툴바라고 있어요. 이 보기 메뉴 밑에 보시면은 툴바라고 있어요. 이 툴바 종류 중에 레이어 관리 툴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켜시면 환경마다 나타나는 위치가 좀 다르긴 할 텐데 저는 지금 오른쪽에 떴거든요. 이거 툴바 위치는 뭐 드래그 해갖고 막 옮기면 돼요. 툴바 위치는 드래그 해갖고 내가 원하는 데 옮기면 되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중에 CSV 추가를 위한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CSV가 뭘까요? 대충 모양 보면 찍을 수 있어. CSV 파일의 특징이 뭐야? 그쵸, 쉼표죠. 요게 CSV 파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쉼표를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파일 원본을
잡아주세요. CSV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아이고, 닫아버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이 파일의 인코딩은 UCKR입니다. 만약에 EUCKR을 못 찾으면 CP949라는 거 골라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EUCKR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코드 필드 옵션이라는 곳을 확장해 보면은 무시할 머리끄생의 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CSV 파일 원본에서 여기 첫 번째 행 이외에 뭐 무시할 줄의 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값을 입력하면 몇 번째 줄부터 읽어라 뭐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좌표계를 맞춰줘야 돼요. 자, 도형정의 밑에 보시면 포인트 좌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도하고 경도라고 얘기하는 건 포인트 좌표예요. 자, X 필드에서 X가 경도입니다, 여러분. 경도를 맞춰주고요. Y 필드에서 위도를 맞춰주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경도하고 위도로 좌표를 말하는 체계를요, WGS84라고 해요. 이건 뭐 지리학 쪽 얘기긴 한데, 그래서 좌표계를 기본 좌표계, EPSG 4326에 WGS84라고 나와 있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좌표 안 맞춰주면은 레이어 두 개 불렀는데 분명히 똑같은 위치 같은데 막 서로 어긋나 있어요. 좌표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파일 세팅해주고, 인코딩 맞춰주고, 그 다음에 무시할 머리끄랭의 수, 이거 체크해주고, 도형 정의에서 포인트 좌표에 X필드, Y필드, 위도 경도 잡아주고, 그리고 좌표계를 WGS84로 맞춰라. 이 항목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네, 추가하고 이제 클로즈. 그러면 이제 아까 더블 클릭했을 때는 점들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들이 나오죠. 대충 여기가 전주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전주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래요. 자, 대충 이거 확대 좀 해볼까요? 이게 레이어가 전주시만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전주 시커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시군구, 읍면동 단위, 리 단위. 아, 읍면동이니까 파일 이름이 EMD구나. 읍면동이는 좀 웃겼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다운받은 파일이니까요. 요거를 다시 배포할게요. 원래는 그냥 전주시 단위로만 준비했었던 예제인데, 행정구역이 좀 더 자세했으면 해서. 자, emd.shape 파일을 다시, 아하하. 여러분, 지금 요 파일은 안 됩니다. 요 파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좌표계가 달라서 좌표계 맞추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좌표계는 따로 그 단원으로 빼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파일은 지금 못 쓰네요. 그럼 그냥 경상남도 요 파일 쓸게요, 그냥. 역시. 역시 좀 이렇게 출처가 좀 불분명한 데서 다운받으면 좀 안 돼. 그쵸? 읍면동 경계라고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행정경계 읍면동. 두 개가 있네요. 자, 행정경계 읍면동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니까 얘를 다시 받아볼게요. 자, 일단 제가 추가해보고 될 것 같다 싶으면 엑셀 그 단톡방에 올릴게요. 됐네요. 자, 그러면은 레이어를 아까 경상남도라고 추가했던 거 제거하고 이 레이어 이름은 네, 읍면동 경계라고 바꿀게요. 자, 그럼 이제 지역이 좀 이렇게 구별은 되잖아요. 자, 이 파일을 단톡방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파일 용량이 좀 되네요. 130메가나 되네. 자, 파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딸리는 레이어를 이걸로 바꿔서 해주세요. 자,
자, 레이어 이름을 읍면동 행정경계. 사실 레이어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죠. 사실 레이어 이름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속성 테이블 봤을 때 지금 다 한글 깨지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진주시에 관련된 그 지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전국 지도가 다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이거 읍면동 단위로 쪼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엄청 크다고요. 쓸데없이 이걸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이게 읍면동 단위니까 속성 테이블을 열었을 때 자, BJCD, 네임, DIVI, 그리고 SCLS,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 값이 있어요. 이 코드 값에서 이제 그 진주시를 의미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자, 조금 전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요 사이트에 보면은 데이터 설명서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 목록이 있고 설명서랑 좀 안 맞네요, 파일이. 음. 자, 설명서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밑에 것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이 파일을 제대로 안 주네. 이거 아까 받았던 그거잖아. 읍면동 행정구역. 자, 경남 거. 요거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자, 일단 인코딩은 안 맞으니까 인코딩은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음. 자, 됐네요. 여기서 제가 지금 보려고 했던 게, EMDCD, 그 다음에 콜 AMDSE, 뭐 이런 코드들이에요. 이게 법정동 코드라고 해서, 실제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코드 값이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파일은 좀 모르는 파일이 있어서, 모르는 코드 값이 있어서, 그래서 파일을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여기 자료 보면은 그 자료를 설명하는 매뉴얼 같은 거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테이블 정의서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없어. 자, 여기 보면 이제 EMBCD가 읍면동 코드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럼 읍면동 코드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구글에서 읍면동 코드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시도. 아까 경남이었죠? 경남, 진주시. 자, 요 정도만 세팅해보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진주시에 대한 법정동 코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요 코드 값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값 체계가 맞는지는 좀 봐야 돼요. 법정동 코드랑 읍면동 코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리. 아마 여기 앞에까지가 똑같으면은 이제 비슷한 지역일 텐데, 일단 좀 더 맞는 거를 좀 확인해 보죠. 법정동 코드 요값 같은데? 아니요, 체계가 조금 안 맞네요.
자, 전주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속성 테이블도 같이 열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위도하고 경도만 나오고 있고, 딱히 뭐, 코드값 같은 거는 없네요. 근데 일단은 뭐, 진주시에 관련된 데이터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코드값 보면은 이건 개별 읍면동이고, 여기 콜 ADMSE라고 하는 이 코드 값을 보면은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원천시 군구 코드라는 값도 있네요. 요 가운데 있는 요 값이요. 아마 요 값에서 특정 값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시 하나가 통째로 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값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콜 ADMSE라는 값은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코드 시스템으로 가서 자, 48107, 48202,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경남, 진주에 해당하는 것만 조회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작이 48170으로 들어가요. 앞에 다섯 자리가. 그쵸? 진주시는 전부 다 48170으로 시작해요, 앞에가. 자, 그럼 여기서 48170이라는 게 보면은 여기 48170으로 들어가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적당히 코드 값을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 그 속성 테이블 폴더 중에 보면은요, 가운데쯤에 이 수학기호 옆에 밑에 이제 네모 있는 거 마우스 올리면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에 표현식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뭐 약간 엑셀 함수 입력하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필드 이름이 콜 ADMSE. 자, 필드 이름도 다운표로 감싸셔야 돼요. 는 48170인 거. 자, 이렇게요. 지금 48170이라는 필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여기를 다운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안 했어요. 어제 뭐 아니면 돌아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객체, 여기 화면 밑에 있는 객체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세요. 속성 테이블은 닫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 지역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쵸? 딱 이 점들이 있는 지역만 이제 골라진 거 아니에요. 경상남도 전역에서 지금 진주시만 뽑아낸 겁니다. 지도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전체 쉐이프 파일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선택하시면 파일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갖고 적당히 저장하고 싶은 데다 저장하세요. 기왕이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랩3 폴더에 넣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다가 진주시라고 파일 이름을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 포맷에서요. 포맷을 ESRI 쉐이프 파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포맷을 ESRI 쉐이프 파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긴 할 텐데 여기에 선택한 객체만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OK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밑에 보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화면 밑에요. 요거요. 요게 체크되면은 저장된과 동시에 얘가 레이어에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자, 여기 진주시라고 하는 레이어가 추가가 됐죠? 저장함과 동시에 진주시라고 하는 레이어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제 경남 거는 지우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주시에 해당하는 항목만 깔끔하게 뽑아와졌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쉐이프 파일에서 원하는 지역만 추출하는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CSV 파일을 읽어서 그 위도하고 정도를 이제 좌표로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시되는 이 포인트들은요, 엑셀 파일에 있는 위정도를 쉽게 말하면 얘가 반복문 도면서 일일이 그 그래픽으로 찍은 거지, 실제 그 그래픽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 데이터는 아니에요. 쉐이프 파일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CSV 파일을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쓰려면은 얘도 벡터 파일 형태로 내보내줘야 돼요. 공중화장실 요 레이어도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갖고 마찬가지로 쉐이프 파일 형태로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공중화장실이라고 입력해주면은 포맷이 쉐이프 파일로 선택되면 이제 SHP 파일로 확정자가 지정이 돼요. 좌표에 똑같이 맞춰주시고 얘도 OK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파일에 이 레이어에다가 마우스를 슬쩍 올리거나 아니면은 속성을 보면은 정보에 CSV 파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파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제 CSV는 필요 없으니까 CSV 레이어는 숨기거나 아니면은 제거하시면 돼요. 자, 안 쓰는 레이어들 일단 제거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엑셀 파일을 로드해 봅시다. 근데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QGIS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또 깔아줘야 돼요. 플러그인 메뉴 밑에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어제 한번 깔아봤죠? 자, 여기 플러그인 검색창에서 자, 스프레드 시트 레이어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얘를 설치하세요. 자, 이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자,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나면은 아까 CSV 파일 로드했던 이 툴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끝에 엑셀 관련된 아이콘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Add Spreadsheet Layer라고 하는 애가. 자, 얘를 이제 눌러서 이번에는 아까 했었던 아까 배포했던 그 파일 중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 엑셀 파일. 뭐야, 창이 왜 자꾸 닫혀? 아, 창에 뒤로 숨는구나. 네, 창에 뒤로 숨네요, 저는. 자, 그럼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시트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설정을 해주세요. 레이어가 추가될 거니까. 레이어 이름을 적당히 잡아주시고, 자, 로스. 여기도 이제 몇 번째 행을 제거할 건지,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헤더의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이 헤더다. 요걸 체크하면은, 여기 표 이름이, 제목이 달라지죠? 일반적인 엑셀 데이터는 이거 체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간 좌표를 가져올 거면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데이터 보면은 분명히 위도하고 경도값이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오메트리 체크를 하고요. X 필드에는 경도, Y 필드에는 위도 지정해주고 레퍼런스 시스템 좌표계 잡아주셔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도 경도를 쓰는 거는 WDS84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엑셀 갖고 온 각각의 필드들을 보면은 여기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세팅이 돼요. 이거 봐서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갖고 데이터 타입이 안 맞는 것들은 바꿔주시면 돼요. 리얼이라고 돼 있는 게 실수 타입이니까 위도하고 경도는 맞죠. 네, 좀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자요. 에 설치하면 믹스에 자동 버튼이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나오면 한번 껐다 켜볼래요? 인터넷 별로 안 된 건지 좀 설치가 안 된다. 다른 분들도 설치 안 되나요, 이거? 설치해도 버튼이 설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거를 이제 세팅하시면 돼요. 뭐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위도하고 경도를 기반으로 내가 지도에 뿌릴 거다라고 하면은 지오메트리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경도고 어디가 위도인지 체크해주고, 여기 경도하고 위도라는 건 엑셀 파일에 있는 필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좌표계 WGS84로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은, 자, 여기 지금 점들이 또 더 추가가 된 게 보여요. 여기 빨간색으로 점들이 추가됐죠. 자, 이것도 지금 엑셀 파일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그 쉐이프 파일 형태로 처리하려면은 여기서 또 내보내기에서 익스포트 밑에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밑에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거 선택해서 적절한 이름의 쉐이프 파일로 또 내보내시면 되는 거죠. 경상남도 진주시 무료 와이파이. 포맷은 쉐이프 파일로 맞춰주고 좌표계 똑같이 통일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기존의 엑셀 파일이었던 레이어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된다 그랬죠? 이게 마우스를 슬쩍 올려봐도 파일 경로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내가 뭘 지울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단톡방에 자료를 하나 또 올릴게요.
자, 지금 여기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게, 화장실하고 무료 와이파이 위치잖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아이콘 이미지 2개를 전송을 했어요. 자, 일단은 무료 와이파이부터 제가 속성창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볼로 들어가면은 어제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 어제 했었죠. 속성을 열어서 이제 왼쪽에서 심볼 선택하면 자, 심볼을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마커라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마커라고 하는 거 밑에 단순 마커라고 이제 확장이 돼 있죠. 이 단순 마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 밑에 보면 심볼 레이어 유형이라고 드롭다운이 하나 있어요. 이 심볼 레이어 유형의 드롭다운을 열면은 SVG 이미지를 걸거나 아까 제가 드렸던 건 일반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일반 이미지를 레스터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스터 이미지 마커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나오는 게 당연히 그림이겠죠. 밑에 보시면 여기 찾아보기 있죠. 그리고 네모난 상자 영역 밑에 찾아보기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드렸던 이미지를 찾아보기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는 안 먹네요. 자, 찾아보기 눌러서 프리 아이콘 와이파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뭐 색깔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색깔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자체를 원하는 색깔로 그리셔야겠죠.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 너비나 높이 같은 거 요걸 사이즈를 좀 내가 줄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지도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면 될 일이고요. 색깔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색깔은 이미지 준비 단계에서 색깔까지 맞추셔야 돼요. 자, OK라고 하면 이제 여기 아이콘들이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겁나 조그마해요. 좀 키워야 되겠죠? 자, 그 넓이랑 높이를 저는 일단 7.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어플라이 누르면 여기 와이파이 아이콘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까만색으로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궁중 화장실도 같은 식으로 아이콘을 바꿔줄게요.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자, 이제 화장실 위치랑 와이파이 위치가 이제 표시가 끝났으니까요. 요걸 토대로 해서 그 뒤에 있는 진주시 요 지도 배경 색깔 같은 거 좀 특정을 하셔서 아이콘하고 좀 색깔이 겹치지 않게끔 맞춰보세요. 배경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넣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지도 배경을 흰색으로 했습니다, 그냥. 자, 마지막 작업 하나 더 해보죠. 진주시 레이어의 속성을 열고요. 진주시 레이어의 속성을 열고 라벨을 추가해 볼게요. 어제 했던 거예요. 자, 라벨 없으면서 단일 라벨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어떤 필드를 표시할지 보시면 되는데 EDM-NM, 이게 읍면동 네임이라는 뜻 같아요. 글꼴 모양하고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설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버퍼, 텍스트 버퍼 그리기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글자 주변에 지금 여기 색상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색칠이 돼서 아이콘 같은 거로 글자 겹칠 때 좀 구별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 지역명을 볼 수 있게끔 지역별로 이제 라벨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요거 상태에서 그냥 요대로 작업을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내가 어딘가 좀 다른 자료에 넣기 위해서 이제 뭔가 배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어제 했던 것처럼 캔버스 만들면 되죠. 인쇄조판 생성해갖고 만드시면 되죠. 자, 아니면은 여기 프로젝트 메뉴 밑에 보시면요. 가족이 내보내기 밑에 보시면은 지도를 이미지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냥 지도만 이미지로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축적 표시나 방해 표시 같은 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걸 선택하시면 이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해상도가 제가 어저께 모니터 기본값이 72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본이 72로 맞춰져 있는데 이거 인쇄물 같은 걸로 넣을 거면은 300dpi 정도 하시고요. 일반 모니터라 그래도 최소한 150은 넣으세요. 왜냐면 요즘 모니터 해상도가 다 괴물이라서 72로 내보내면 되게 흐릿해요. 300으로 이제 내보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PNG 포맷, JPG 포맷, 뭐 BMP 포맷 등등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PNG 쓰시면 됩니다. 자, 진주시 무료 와이파이 플러스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지도죠.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맞춰놓은 대로 저장이 돼요. 어저께 했었던 그 인쇄조판 만들기는 프린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눌렀다. 헬프가 아닌데. 자, 프린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인쇄할 영역을 만들면서 얼만큼 보여줄지를 드래그해서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지 저장하는 거는 진짜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영역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부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정도를 이렇게 맞추시면은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 더 내보내볼까요? 아이고, 72dpi로 했다. 자, 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어제 했던 것도 한번 얹어보면은 어제 구글 일반도 같은 거 이제 추가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구글 지도가 이렇게 위에 올라오고 구글 지도를 맨 밑으로 내리고 이 레이어에 속성에서 진주시 레이어 속성이요. 그래서 심볼에서 채우기 부분을 채우기 부분에서 색상의 불투명도를 쭉 낮춰주면 뒤에 지도가 이렇게 보이겠죠? 불투명도를 올리니까 선도 같이 불투명해지네요. 레이어 렌더링 말고 이거 색상만. 네, 그럼 여기 경계선 보이고 그 다음에
구글 맵 위에 얹어졌으니까 좀 더 잘 보이겠죠? 뭐, 요 정도 응용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명랑님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볼게요. 300 dpi. 자, 구글 맵을 걸고 나니까 저장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저장 다 됐고요. 한번 이미지 파일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쉐이프 파일상의 경계면하고요. 구글 맵상의 이 좌표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조금 틀어져요. 이거 구글 맵 지도는 100% 못 맞춰요. 실제로 구글 맵은 우리나라 지형을 100% 표현을 못해요. 좀 틀어져요. 다 위치도 잘 안 맞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내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를 100%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 정확한 걸 쓰려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써야 돼요. 근데 걔는 또 연동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를 국외 반출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도책 공항 갈 때 지도책 들고 나가면 잡혀요. 지도책 들고 공항 가면 잡힌다고. 우리나라는 지도 국외 반출 안 돼요. 그래서 구글맵 같은 걸로 우리나라 군부대 같은 거 위치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 아직 전쟁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제차 사면은 외제차에 탑재되어 있는 그 내비는 정말 안 좋아요. 자,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